혹시 자녀가 성공한 후 부모님께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공한 자녀가 부모님보다 배우자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정작 자식이 성공하고 나서는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목격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운 관계에 처해 있다면 개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농촌에서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온 강진구 씨는 올해 71세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으로 향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그에게는 아들 강현우의 성공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아내 김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드나들면서도 아들 걱정이 먼저였고, 약값은 아끼면서도 아들에게 용돈을 보내는 일은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오직 아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몇 번의 실패를 끝에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39세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순간 강진구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아들을 위해 부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알뜰살뜰 돈을 모아 노후 대비용으로 준비해 두었던 경기도의 오피스텔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선물을 줬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노후 생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준비해 놓았지만 아들의 새 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하며 부모의 선물을 받았고 드디어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당당한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강현우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시험 준비로 억눌렸던 욕구가 한 번에 터져 나온 듯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고 고급 맛집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SNS에는 럭셔리한 일상을 자랑하는 사진들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임대료가 상당히 비쌌지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번화가 중심가에 얻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맞춰 입고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자동차도 새 수입차로 바꿨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시험 준비 때문에 많은 것을 참아왔던 아내를 위해 아내 생일에는 유명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며 수십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평일에도 고급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 있는 맛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SNS에 자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 부모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형식적으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5분을 넘지 않았고 부모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자신의 바쁜 일정을 털어놓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모 생일 때였습니다. 강진구 씨의 생일에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저녁 한 끼를 함께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깊은 대화도 없이 1시간 남짓 시간을 보내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김 씨의 생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생일 선물이라고는 마트에서 산 과일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아내 생일에는 호캉스에 수백만 원을 쓰면서 말입니다. 부모는 실망했지만 아들이 바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을 그냥 주는 게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김 씨는 몸이 많이 아팠지만 아들 생각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을 챙겨 먹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과 나물 반찬, 직접 담근 김치까지 큰 가방에 가득 준비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아들이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몸도 좋지 않은 김 씨에게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아들 생각만으로 버텼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을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당황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 내외가 바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복도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부채질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찜통 같았고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지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전화가 아닌 문자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니 나중에 다시 오세요. 어머니가 2시간 넘게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김 씨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원망하기보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온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더위에 상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그보다는 아들의 차가운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 씨는 남편에게 그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강진구 씨가 얼마나 화를 낼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혼자서 그 상황을 사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이 된 강진구 씨가 계속 물어보자 김 씨는 결국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2시간 가까이 기다렸던 것,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차가운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평생 온화했던 그가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김 씨는 처음 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몸이 아픈 아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강진구 씨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여러 일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한 달 후 김 씨가 갑자기 쓰러진 날이 있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 응급실에 실려간 날 강진구 씨는 당황한 나머지 아들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으니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느냐고 묻더니 중요한 재판 준비로 바쁘다고 내일 아침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강진구 씨는 혼자서 병원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보호자가 없냐고 물을 때마다 아들이 바쁘다고 둘러댔지만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현우는 약속대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머무른 시간은 고작 30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고는 바쁘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SNS에는 아내와 함께 새로 오픈한 카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날의 말입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강진구 씨의 오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농사일을 하며 평생을 보낸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가자고 했지만 아들은 죄송하다며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날 아들은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에 벌어졌습니다. 강진구 씨와 김 씨가 결혼 40주년을 맞았던 날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40년이었습니다. 김 씨는 며칠 전부터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어도 온 가족이 모여서 기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지인들과 중요한 약속이 미리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아들 부부는 값비싼 VIP석 티켓을 예매해서 유명한 뮤지컬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날 밤 강진구 씨 부부는 둘만의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진구 씨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받은 것은 무관심과 소홀함 뿐이었습니다. 강진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강현우는 바로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부자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강진구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 어머니가 겪은 일들, 그리고 자신들이 느낀 서운함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현우는 처음에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 앞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우야, 너에게 그 집을 준 건 잘못이었나 보다. 강진구 씨의 말에 강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강진구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짐 다 빼라 한 달 안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그 근처이고 생활 기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갑자기 전세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행과 소비에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진구 씨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집을 팔아서 나와 내 어머니는 양로원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은 재산도 모두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너에게 남겨줄 재산은 1원도 없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실 강진구 씨는 이미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 돈으로 좋은 양로원에 들어가 더 이상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강진구 씨 부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들은 낡은 옷을 입어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었습니다. 아픈 것도 참으면서 아들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공한 아들은 부모보다 아내를 우선시했고 부모의 어려움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양로원 이야기를 들은 강현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이
양로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들의 시선이 걱정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부모를 양로원에 보냈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강연우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강진구 씨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사과해도 이미 늦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강진구 씨는 말한 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오피스텔 매매를 의뢰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이라 금세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좋다고 알려진 실버타운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실버타운은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었고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개인실도 넓고 쾌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강진구 씨 부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 계약 소식을 들은 강현우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나마 시부모님께 안부를 물었지만 남편이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방문뿐이었고 시어머니가 아플 때도 병문안도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이 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자주 이야기했고 시부모님의 희생으로 얻은 집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부모님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 보답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자만심이 생겼고 시골에 사는 부모님을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내와의 시간을 우선시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부부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소홀히 할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아내 생일에는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도 어머니 생일에는 동네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하는 것으로 때운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강현우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새벽마다 간식을 챙겨주신 어머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사일을 더 열심히 하시던 아버지,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에서야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즘 주변 사람들도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고 나서 부모를 홀대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강씨 부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거야. 더 이상 자식에게 휘둘릴 필요 없이. 동네의 사람들의 반응을 들은 강현우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동네 전체에 알려졌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현우는 혼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원했던 성공이 이런 것이었을까? 부모님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체면과 지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성공에 도취되어 시부모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좋은 것만 누리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현우 부부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친척들을 동원해서 설득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가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이번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강진구 씨는 혼자서 병원으로 가며 아내를 돌봤습니다. 강현우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냐? 우리는 이제 너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강현우는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연애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바쁠 텐데 왜 왔냐? 며 오히려 쌀쌀하게 대했습니다. 그 차가운 반응을 보며 강현우는 자신이 부모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강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정말로 변해야겠다고.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겠다고. 부모님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김 씨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강진구 씨는 매일 병원에 나가 아내를 돌봤습니다. 일은 넘은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묵묵히 해냈습니다. 간병인을 쓰자는 주변의 권유도 거절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내를 직접 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현우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직접 처리했고 자신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간병비를 대겠다고 제안해도 거절당했습니다. 내 돈은 필요 없다. 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현우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강진구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강현우는 병실 밖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본인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하니 당신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고생한 거지. 그리고 당신 덕분에 이만큼 살았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강현우는 자신이 부모님께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성공한 후에는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씨가 태어나는 대로 바로 실버타운 입소 날짜를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짐도 거의 정리가 끝났고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강진구 씨는 재산 기부 계획도 구체화했습니다. 은행에 있는 예금과 농지, 그리고 살고 있는 집까지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용하다가 남은 부분은 지역 고아원의 미자립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스스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 아이들을 돕기로 했다. 너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줘도 그 고마움을 모르더구나. 아버지의 말이 강현우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강현우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김 씨의 퇴원날이 왔습니다. 강현우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간절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마지막 호소가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강현우의 간절한 눈물을 본 김 씨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진구 씨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의미 없다고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강진구 씨 부부는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강연우는 매일같이 실버타운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준비해 드렸습니다. 실버타운 직원들에게도 부모님을 잘 돌봐달라며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내도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부모님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가서 안부를 물었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기억해서 준비해 갔습니다. 강진구 씨가 좋아하는 막걸리를 가져가기도 하고 김 씨가 예전에 즐겨 드시던 떡을 사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강연우는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과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농촌 생활 이야기, 젊은 시절의 고생담, 자신을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정말로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김 씨가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고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강현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겠다. 강진구 씨와도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강현우 부부의 정성을 알아봤고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3달 후였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라도 가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강현우는 기뻐하며 바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곳을 고려해서 준비했습니다. 3박 4일의 국내 여행으로 온천이 있는 조용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강현우는 부모님께 최상의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행 중에 강진구 씨가 말했습니다. 현우야, 우리가 너에게 너무 가혹했냐?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덕분에 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도 많이 속상했지만 이제는 다 잊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화목해져서 너무 기뻐요. 그 여행에서 가족들은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강진구 씨 부부는 실버타운에 그대로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만 자주 만나자. 강현우는 부모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재산 기부 계획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는 아들이 정말 어려울 때를 위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강현우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기부 활동에 자신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진구 씨는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문제였지.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확인했어야 했어.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족에게는 약이 됐어. 김 씨도 덧붙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권리는 아니에요. 참된 효도는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보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강현우는 이제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강진구 씨 부부는 자신들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자식의 당연한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호함을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참된 효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